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책 강의, 오늘은 사주의 합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기호 사주 명리학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입처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강의를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주의 충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오늘은 사주의 합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합에 대한 강의를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제가 가리키는 이 합의 이론이 가장 명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천간의 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6번째 길이 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의 합을 육합이라고도 하는데요. 갑목이다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1, 2, 3, 4, 5, 6 각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충도 그렇고 합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냥 나올 수 있도록, 구구단처럼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합이라는 것은 양하고 음이 결합하는 거예요. 양과 양, 음과 음은 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하고 음이 결합합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결합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이 되어서 생성된 오행이 용신이면 합은 긍정적이고 기신이면 합은 부정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합이 될 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각기합 토가 됐어요. 그러면 이 토가 생성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을경합금이 됐어요. 그러면 금이 생성이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한 가지 또 헷갈리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병신합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병화하고 신금이 없어지고 수만 남은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합이 돼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자식만 남고 다 없어져요? 아니죠. 엄마 아빠는 그대로 있거든요. 따라서 합이라는 것은 병신합수 이렇게 됐을 때 병화하고 신금은 그대로 있어요. 수기운이라는 새로운 오행이 생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에 합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많다는 것은 2개 이상부터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되게 성격이 다정다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사귈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을사년 기축월 갑술일 정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간인 갑목과 월간인 기토가 합이 되잖아요. 갑기합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갑목과 기토가 없어지고 토라는 새로운 오행이 생겨요? 그게 아니라 갑목과 기토는 그대로 있어요. 새로운 토라는 기운이 생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이 돼서 토가 생성이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생성된 오행이 용신운이면 그 합은 긍정적이고 기신운이면 그 합은 부정적이에요. 용신, 기신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신은 유리한 운, 기신은 불리한 운을 말합니다.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각기합 토가 됐는데, 토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기신운으로 작용하거든요. 합이 됐다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나하고 뭐하고 합이 된 거예요? 이 기토가 아버지 궁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럼 아버지 궁하고 합이 됐는데 생성된 오행이 기신운이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생성된 오행이 이 토기운이 용신운이다, 그러면 아버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지지의 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있을 때 천간은 정신적이고 지지는 실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충이든 합이든 지지가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지를 보면 12개가 있는데요. 이 12개가 각각 합을 합니다.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파,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파 이런 합을 합니다. 이 지지도 똑같습니다. 음하고 양이 결합이 돼서 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합이 돼서 생성된 오행이 있는데 그럼 그 생성된 오행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남아 있고 한 가지 오행이 생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합이 돼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생성된 오행이 용신이면 합은 긍정적이고 기신이면 합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병신년 을미월 갑신일 기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신합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라는 것도 그렇고 천간도 그렇고 일주를 포함해야 영향력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간과 월간이 합이 됩니다만은 이것보다는 일주를 포함하는 게 영향력이 크고요. 그러면 지지에서 합이라는 것은 일지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일지가 배우자를 나타내거든요. 따라서 지지의 합이라는 것도 항상 배우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신합수가 되는데 여기서 수기운이 용신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배우자운이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인해한목이 되는데 생성된 오행이 목기운이 기신운이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운이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합의 원리를 보면은요, 지금 각기합토가 되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마, 아빠, 자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이 아빠고 양이니까 기토가 엄마예요. 그리고 토라는 새로운 오행이 생성이 됐는데 이것이 자식을 나타냅니다. 자식 낳으면 엄마, 아빠가 없어져요? 그대로 있죠. 따라서 간목도 그대로 있고 기토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토라는 새로운 오행이 생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 원리를 설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합이 있을 때 각기합토가 되잖아요. 그러면 간목하고 기토가 합이 돼서 토기운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토기운이 생성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병화하고 신금이 합이 돼서 수기운이 생성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병화하고 신금이 합이 되면 수기운이 생성이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그런 답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좀 허접합니다.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원리는 있습니다. 원리는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합을 차례대로 적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갑을, 병정, 무 이렇게 되니까 합을 차례대로 적는다면 각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파 이렇게 적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요, 생성된 오행이 서로 생해주는 원리입니다.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합이라는 것이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 생성된 오행이 서로 생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의 경우를 보면은요, 총 6개의 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합을 차례대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되니까 지금 끝에서부터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파,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파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오화하고 미토가 합이 되면 화기운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진토하고 유금이 합이 됐는데 금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답변이 상당히 허접해요.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리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구과학 시간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거 외우고 다녔잖아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태양계를 나타냅니다. 태양이 있으면 태양 다음에 있는 행성이 뭐예요? 수성이죠.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토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차례대로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오미하파 태양이니까 화기운이죠. 사신합수 수성이죠. 진유합금 금성입니다. 묘술합파 화성이죠. 인해합목 목성이에요. 자축합 토성입니다. 이렇게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그 기원이 천문학이니까 이 지지라는 것이 차례대로 적었을 때 태양계에 있는 그 행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예제를 보면서 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을 보시면은요, 경술년, 김효월, 경자일, 을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간에 을경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지에는 묘술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때 일단 이 을경합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묘술합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이 있지만 일단 아셔야 될 것은 합이 두 개 이상이다. 그럴 때에는 사람이 좀 다정다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요, 사람이 좀 깐깐한 사람도 있고 좀 정감이 있는 사람도 있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합이 강한 사람들, 합이 두 개 이상인 사람들이 다정다감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요, 남자를 좀 잘 받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많이 경계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깐깐하게 대하지 않고 비교적 잘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바람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합이 두 개 이상인 사람들은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바람을 잘 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합의 원리를 보시면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을경합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을목하고 경금이 합이 되는데 옆에 또 경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도 묘술합이 되고 있는데 옆에 또 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합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충을 배웠는데 충이 성립을 할 때에는 쌍충이라 그래서 강도가 더 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합이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쌍합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아까 제가 그 엄마 아빠가 합이 돼서 자식을 낳는 것이 합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쌍합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빠는 두 명인데 엄마는 한 명, 엄마는 두 명인데 아빠는 한 명,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합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주 명식에서는 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쌍합이라고 볼 수 있죠. 이쪽으로는 을경합, 또 이쪽으로도 을경합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을목 있고 양쪽에 경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분이 개축년 김이월 경술일 갑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간에 있는 간목과 월간에 있는 기토가 각기합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칸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두 개끼리 합을 하는 경우에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삼합이라는 것도 배우실 텐데요. 이 삼합이라는 것은 세 개가 결합해서 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한 칸 떨어져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개끼리 합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분이 기윤년 경호월 갑술일 기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간에 보시면 이쪽으로는 각기 합이 되고 이쪽으로는 갑경충이 되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합이 되고 한쪽으로는 충이 돼요. 이 경우에는 합이 우선입니다. 합이 우선이라는 얘기는 충의 강도가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금묘와 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월간은 아버지 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 궁에 의해서 내가 충을 받으니까 이 사주는 아버지 복이 없네요. 뭐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합이 되고 있죠. 합이 되면서 동시에 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충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복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아버지 복이 안 좋다는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사주에서 분석을 하는데 강도가 약해진다. 이것을 어떤 숫자로 명쾌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충의 강도가 약해지니까 이 부분은 네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이 되면서 동시에 충이 되면 그 충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지금 일지가 진유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흘러가는 그 대운에서 이 병술대운에 술토가 들어오면 진술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제 충이라는 것은 일주에만 대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술토가 딱 들어오는데 이걸 연지나 월지나 시지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일지에만 대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지가 진술충이 되죠. 그러면 배우자궁이 충이 되니까 이 사람이 88세 병술대우는 좀 불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일지가 합의되고 있죠. 일지가 합의되고 있는 그런 사주 명식에 10년 대운이나 1년 운이 충이 되는 게 들어왔다. 그랬을 때에는 충의 강도가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습정거장 충의 임팩트가 합보다 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학습 정리가 되겠습니다. 합이라는 것은 양하고 음하고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는 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이 되어 생성된 오행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충이라는 것은 그냥 오행 두 개끼리 서로 관계를 맺는 건데 이 합이라는 것은 오행 두 개끼리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오행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것이 용신이면 합은 긍정적, 기신이면 합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